난 아직도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LA 하늘이 붉게 물들었던 그날, 내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산불이 우리 집 근처까지 번져오던 그 순간, 나는 가족들을 이끌고 대피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불길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 거세게 타올랐고 짐을 꾸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도로는 이미 혼잡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였고 나 역시 두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김입니다. LA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죠. 저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엔 20분이면 가던 길이었지만 도로 위는 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피소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에서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무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초조하게 가족들을 찾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고 구석에서는 노약자들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절박했던 것은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준비된 구호 물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줄을 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 아이들도 배가 고프다며 힘들어했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바로 한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한식당이 떠올랐어요. 우리 가게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곳의 사람들에게도 그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곧바로 한인 커뮤니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대피소가 정말 심각해. 음식이 부족하고 물도 없고 다들 불안에 떨고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어. 곧바로 사람들 모아서 가볼게. 몇 시간 후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인 푸드트럭 협회가 따뜻한 음식들을 가득 싣고 대피소로 달려온 것입니다. 김치볶음밥, 불고기 덮밥, 따뜻한 라면이 차례로 배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거 무료라고? 진짜야? 이거 한국 음식 맞아? 먹어봐도 되나? 저는 밝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김치볶음밥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사람들이 한 입 두 입 먹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의류, 담요, 약품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저는 다시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인 교회들과 기업들이 빠르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트럭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교회에서 기부한 담요와 의류, 생필품이 대피소로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담요가 제공되었고 아이들에게는 장난감과 옷이 전달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한인 병원에서는 의료진을 파견해 대피소 내에서 간단한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이때 한인 커뮤니티에 단합된 힘이 진정한 의미를 발휘했습니다. 산불이 더욱 거세지면서 대피소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인 남성들이 직접 나서 방화선을 구축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소방대원들과 협력하여 산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인근의 가연성 물질을 치우고 방화벽을 세우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소방관들조차 한인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으로 도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또한 한인 여성들은 대피소에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통 간식을 만들어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며 두려움을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야? 라며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들은 인종을 초월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고 결국 차별과 오해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노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에서 따뜻한 국밥을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대피소가 따뜻한 음식 한 그릇으로 인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산불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대피소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새로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이 턱없이 부족했고 화재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한인 교회와 기업들이 추가로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우리 교회에서 옷이랑 생필품 좀 챙겨서 보냈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시간 후 대형 트럭이 대피소로 도착했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자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백 개의 담요, 의류, 세면 도구, 유아용 기저귀, 심지어 간단한 응급약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쉴 틈 없이 움직이며 물품을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은 연신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아이들에게 담요를 나누어 주던 한인 교회 봉사자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인 병원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산불 연기로 인해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의료진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시간 후 한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착해 대피소 한편에 가니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간단한 건강 검진부터 흡입기 제공, 화상 응급처치까지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혈압을 측정받으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며 의료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연대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산불이 점점 더 대피소 가까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한인 남성들이 다시 한번 뭉쳐 방화선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삽과 장비를 들고 직접 마을 인근의 인화성 물질을 치우고 임시로 방화벽을 세우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이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한인들의 조직적이고 신속한 움직임에 소방당국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 주실 줄 몰랐습니다. 소방대원들과 협력하여 이뤄낸 방화선 덕분에 대피소로의 불길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일하던 한 한인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집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죠. 한편
대피소에서는 한인 여성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간식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를 들려주며 두려움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인들의 선의를 곱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왜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야? 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만을 챙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때 우리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직접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진심을 전하고 있었고 이웃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사람들도 점차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도울 게 있으면 말해달라며 함께 협력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한 돕는 손길을 넘어 대피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새로운 위기들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린 더 할 수 있어.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놀라운 연대는 그 순간부터 더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이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피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물 곳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장기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식량과 의약품 같은 기본 물자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어요. 그때 한인 커뮤니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한인 상점과 교회들이 힘을 합쳐 추가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고 몇몇 한인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트럭을 이용해 생수와 즉석식품을 직접 배달해 주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크,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아요. 어른들 음식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바로 한인 식당에 연락을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어린이들을 위한 부드러운 죽과 간식이 도착했고 부모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이가 뭔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음식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불안에 떨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피소의 위생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샤워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화장실은 악취가 심해졌습니다. 마이크,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한인 청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화장실과 공용 공간을 청소하고 일회용 위생용품과 손 세정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묵묵히 현장을 정비했어요. 청소를 마친 후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쉴 수 있겠네요. 덕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대피소 내부는 점점 더 나아졌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더욱 거세졌고 일부 대피소는 철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차량을 잃었거나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들이 많았어요. 이 소식을 듣자 한인 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서야죠.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어디든 모셔다 드릴게요. 또한 한인 렌터카 업체들도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며 이송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사람들 중 한 여성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걱정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한시름 났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 중 하나는 호흡기 건강이었습니다. 산불 연기가 대피소 안으로 스며들면서 많은 이들이 기침을 심하게 하고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한인병원에서는 긴급하게 의료진을 파견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산소 마스크와 응급처치 키트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식이 있던 한 노인이 심하게 호흡 곤란을 겪고 있을 때 한인 간호사가 신속하게 흡입기를 건네고 안정을 취하도록 도왔어요. 진료소를 찾은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병원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의료진들은 피곤한 기색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대피소에서는 심리적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불안해하는 아이들과 스트레스를 받은 어른들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는 작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통 간식을 나누어 주며 아이들에게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기도 하고 간단한 놀이를 통해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는 모습을 보며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게 정말 필요했어요. 잠시라도 일상을 잊고 싶었거든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대피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인 커뮤니티의 이러한 노력이 입소문을 타고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인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지역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역 소방 당국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질서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며 우리는 작은 힘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악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돕자.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일부 지역의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피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한결 가벼운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피해 지역은 여전히 위험했고 복구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는 지역 시정부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운영을 돕던 한인 단체들은 시청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피소 환경 개선과 물자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마이크, 시청에서 지원을 요청했어요.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네요.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서 귀가 지원과 피해 복구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커뮤니티는 지역 교통국과 협력하여 교통편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 머무르는 동안 차량을 잃은 이들이 많았고 혼자 귀가하기 어려운 노약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피소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한인 택시 기사들과 렌터카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차량을 제공했고 시에서 제공한 버스와 함께 주민들을 순차적으로 귀가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눈물을 흘리는 한 노부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집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시와 협력하여 임시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부 한인 호텔과 숙박업소는 시의 요청에 따라 무료로 객실을 제공했고
시정부는 추가적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임시 주거 지원이 시작되면서 대피소에는 점차 여유가 생겼고 앞으로의 복구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협력, 통행 금지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화재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위해 안전 점검과 폐기물 처리를 시작했으며 한인 커뮤니티는 이에 발맞춰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사해야 할 물건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한인 봉사자들은 기꺼이 나섰습니다. 가구를 옮기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며 탄 냄새가 가득한 집 안을 함께 청소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덕분에 한결 수월해졌어요. 시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의 체계적인 움직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복구 작업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복구가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협력 속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지역 사회와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산불로 인한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인 병원과 시립, 병원이 협력하여 무료 건강 검진과 심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 노인이 진료소를 찾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산불이 나고 나서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의료진들은 심리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었고 지역 사회복지사들과 협력해 향후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지원이 단순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산불 사태 속에서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 사회는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산불이 완전히 진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함께했던 한인 봉사자들과 주민들은 서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별을 나눴습니다. 이곳을 떠나도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짐을 꾸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웃으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한 구호의 손길을 넘어 지역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아름다운 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의 연대와 헌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따뜻한 마음은 국경을 넘어 언제나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